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8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 종북단체, 대학생단체입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단체 회원 19명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저인데 대사가 사는 저택이죠. 담을 넘고 침입을 하면서 반미구호를 외치고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19명을 공동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들이 부르짖은 구호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나가라, 미군 철수하라.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통일하자,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평화경제 만들면은 일본을 젖힐 수 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 공관을 보호를 하고 외교관을 보호하고 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대사관과 일본 대사관이 이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독 일본 미국 대사관 앞에 경찰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데, 4년 전에는 리포트 미국 대사가 민화협이 주최하는 행사장에 갔다가 한 김모라는 인간이 시카를 들고 와서 목을 찔렀습니다. 이 경동맥을 다칠 뻔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또 4년이 지나서 이제는 대사관 관저까지 이 종북 분자들이 담을 타고 넘어가는 것을 경찰이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책임져야 됩니다. 어디다 신경 쓰고 있습니까 지금? 더구나 이 자들은, 오늘 타고 넘어간 자들은 이미 과거에 몇 가지의 전과가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세종대왕상을 기습,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기습 점검하고 농성을 벌였고, 더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이게 지난해 11월이네요. 그때 김정은이가 연말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분위기에서 김정은 환영 집회를 했습니다. 이건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반국가단체 속에 김정은을 고무 찬양하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더구나 정동 대사관저는 항상 가보면 거기 경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명이 넘는 자들이 담 넘고 뛰어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겁니다. 동맹국 대사의 사적 공간을 지키지 못하고 동맹국 대사가 목에 칼을 맞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좀 제가 말이 좀 과장된 이야기입니다만, 방치한다기보다는 막지 못한 이런 나라를 믿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트루만 대통령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만나본 적도 없는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라는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연인은 180만 명을 보내가지고 그 중에 5만 4천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다쳤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항상 미국 백악관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오늘 이런 보고를 받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미군 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미군 빼면 우리가 해구산도 같이 날아가는데 김정은 너희 노예로 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풍조가 이게 일반화가 되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이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한미 동맹을 강화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핵을 스스로 갖든지 아니면은 김정은 밑으로 들어가든지 하는 이런 생과 사, 국가 전망의 위기 속에서 한미일 동맹을 해체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체, 약화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 스스로 물러가도록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한미동맹 해체하면은 인기가 떨어질 테니까 하나하나씩 미국이 물러가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2년 동안 한 게 그것 아닙니까? 4.27 판문점 선언,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반미통일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조국 사태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한 것, 미국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렸는데도 파기한 것, 이것은 한미 간을 나쁘게 함으로써 한일 간을 나쁘게 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이 무역 규제를 철폐를 하면은 지소미아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회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가장 큰 덕을 보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특히 북한이 지금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을 해서 거의 기술을 완성을 하면은 잠수함은 물속에서 다니니까 그것을 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의 잠수함을 탐지하는 능력은 일본이 세계 최고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잠 초계기는 100대가 넘습니다. 그 한 대가 1억 달러 이상 하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대잠 초계 능력을 가진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도 물론 일본에 주죠.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일본에 더 필요한 것처럼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우리에 대한 도움인데 이게 마치 우리에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은 일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니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거는 완전히 자해공갈입니다. 자해공갈. 자해공갈이라는 것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동경을 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 파괴는 우리의 국방에 자해를 한 겁니다. 자해를 했는데 일본은 덤덤하게 있고 미국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22일까지 다시 복귀시키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균열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자해 카드를 계속 써먹겠다는 겁니다. 일본이 그 말을 들을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사관저 습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사 습격 사건, 대사관저 습격 사건. 대사나 대사관저는 미국의 영토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세력이 미국을 공격한 겁니다. 종북 세력이 미국의 영토를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주권을 공격한 것과 같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는 트럼프를 더 자극해가지고 손을 떼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느냐. 막을 수 있었잖아요.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 다 신분이 노출되고 그 조직이 알려져 있었는데 왜 경계를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하고 미국에서 반한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미국도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정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문재인과 국민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문재인과 다르다. 미국도 문재인 정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이렇게 부르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하니까 우리도 이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 전체는
한미동맹을 원하고 미국에 고맙게 생각하고 미국과 손잡고 나가려고 한다. 문재인을 보고 한국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작전을 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은을 우리가 북한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북한 주민과 분리하려는 생각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문재인 정권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뭐 이렇게 불러줄 필요가 없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맹국 대사관저가 대한민국 적대 세력이죠. 대한민국 적대 세력에 의해서 침공당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